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올해부터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도 공개 대상입니다. 지난해 코인 논란 터졌던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면서부터인데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연합으로 당적으로 옮긴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15억 원으로 1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가상자산의 소득세 유예 법안에 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해 충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주식처럼 관련 법 발의나 관련 상임위의 직책을 맡는다고 해도 백지 신탁 등의 의무 규정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이후에도 상임위 도중에 가상화폐를 거래한 의혹이 제기됐고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위자료 1,000만 원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국회 상임위 도중에 거래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제 조정했는데요.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에 출석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가상화폐를 모두 처분하겠다던 김남국 의원. 알고 보니 고위공직자 중에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정치인이 가상자산 육성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중잣대 마녀 사냥이란 입장을 냈는데 오늘부터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누구보다 국민을 위한다고 핏대 올리는 후보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만 선뜻 표를 주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총선 관련 유의사항 선관위 연결해서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3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에 대한 2024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이 공개됐습니다. 전남 지역 비롯해서 동북권 공직자들과 국회의원, 광역 기초의회 의원들의 재산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에 따르면 먼저 전남 지역 광역 기초단체장과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도의원 등 주요 공직자 90명의 평균 재산이 12억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건 이동현 전남도의원이었는데요. 무려 90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으로 전국 광역시도의원 중에선 8번째에 해당하고요. 전남에서는 3년 연속으로 최고 재력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조만영 전남자치경찰위원장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새 13억 원가량의 재산이 늘어났는데요. 이 조 위원장을 비롯해서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들의 주된 요인은 부동산, 유가증권, 가상화폐 취득, 저축성 예금 등이 꼽혔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생활비 지출, 예금 감액, 주가 하락 등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전남 공직자 중 절반가량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1년 전보다 평균적으로 6,876만 원, 비율로는 5.2%가 감소했습니다. 동북권 단체장 중에서는 정의나 강양시장이 18억 원을 보유해서 가장 많았고 노광규 순천시장이 10억 원, 정기명 여수시장은 9억 9천만 원, 공영민 고흥군수는 6억 8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동북권 국회의원과 기초의원들의 현황 살펴볼까요? 네, 일단 동북권 국회의원 중에서는 고흥보성 장흥 강진의 김승남 의원만 지난해 2,690만 원이 증가하면서 7억 768만 원의 재산이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3명은 모두 재산이 감소했는데요. 여수갑 주철현 의원은 2억 7천만 원 가량이 감소한 32억 4,537만 원을 신고했고요. 순천광양 곡성구례 갑의 소병철 의원은 5억 원 가량이 감소해 37억
7,583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술 김혜재 의원은 4억 원 가량이 감소한 59억 6,732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줄어들었어도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초의원에서는 전남 재산총액 상위자 10위권에 동부권 기초의원이 5명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조영길 고흥군 의원이 38억 5,800만 원 가량으로 4위를 기록했고요. 이 진명숙 여수시의원이 36억 2천만 원으로 5위를, 이영란 순천시의원과 이향기 순천시의원, 김정임 광양시의원이 각각 32억, 31억, 28억으로 8, 9, 10위를 차지했습니다. 22개 시군 의회 의장 중에서도 재산총액이 가장 많은 5위권 안에 동부권 의장이 3명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이 9억 4천만 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요. 이 정병의 순천시의회 의장이 6억 1천만 원,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이 3억 4천만 원으로 각각 3위와 5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부권 기초의원들의 재산 순위도 상당하네요. 예, 또 올해는 특히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 처음으로 가상자산 항목이 포함되면서 이른바 비트코인 같은 것들 관심이 모아졌는데 전남권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가상자산을 포함해서 금 등 이색자산을 신고한 공직자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남에서 1년 새 가장 많이 재산이 증가했다는 조만영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이 1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져서 이 전남에서는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 위원장은 2,900만 원 상당의 아비트럼 13,000여 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배우자도 가스, 네오,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등 정말 다양한 가상자산을 보유해서 총 5억 6천만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신고했습니다. 이외에 장남과 차남, 장녀도 각각 1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동부권에서는 노광규 순천시장의 자녀가 36만 원 가량의 가상재산을 등록했습니다. 이 가상자산 외에 이색적인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강기정 광주시장의 경우 광주 시민 프로축구단 주식 200주와 한겨레 신문 주식 2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이 김병래 광주 남구청장은 본인을 포함한 가족이 5,500여만 원 상당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이상희 한평군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출자한 영동 조합법인을 신고했고 또 보유한 양식당을 신고한 도의원도 있었습니다. 이 전남도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신고된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서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소득 대비 자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사용 용도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 여수 학령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인구 감소 위기와 더불어서 이 여수시의 학령 인구 감소 속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여수 지역 학생 수는 올해 1월 기준 26,963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 2018년 31,746명에서 5년간 4,700여 명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해마다 1,000명 가까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셈인데요. 여수의 최근 5년간 학생 수 감소 추이는 전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기간 순천에서 4,210명이 줄어들어 32,195명을 기록했고 광양은 1,443명이 줄어서 17,2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인근 도시들과 비교해도 여수 지역 학생 수 감소 현상이 더욱 도드러진다는 분석입니다. 이 학령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이 60명 이하의 학교 비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여수 지역 관내 96개 학교 가운데 32개 학교가 전체 학생 수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로 나타난 건데요. 비율로 따지면 30%를 넘어서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많은 도내 시단위 지자체 가운데 나주 다음으로 높은 비율입니다. 이 순천의 경우는 21.3%, 광양은 24.5% 수준이었고 목포는 6.1%에 불과한 것과 이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교육지원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출산율 저하는 물론 타지 유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여수 지역 인구 감소 원인을 분석해서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전남도 교육청은 최근 학령 인구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2024년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특성을 감안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전교생 1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만 통폐합을 추진하되 이 학부모와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 통폐합 기준인 전교생 60명 이하보다 크게 강화된 건데요. 또 장기 휴교 중인 학교의 경우 재개교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학교 시설 노후화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5년 이상 장기 휴교 중인 학교 7개 교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전남일보 곽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주도 채 남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유권자들께서는 SNS로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에 특히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전남 선관위 윤현정 공보계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전남 후보자 등록 상황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전남 지역은 지난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졌는데요. 총 10개 지역구 선거구에서 36명이 등록을 해서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이 중에 이제 목포시가 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예,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법 위반 사항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우선은 저희가 최근에 고발된 사례가 한 3가지가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누적 건수를 보면 이제 고발이 11건이고 경고가 21건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고발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기부행위 등이 3건,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가 1건, 그다음에 인쇄물 시설물이 2건, 공무원 선거 개입이 1건, 또 문자메시지 이용이 1건, 집회 모임 이용 이게 이제 2건, 여론조사가 1건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고발된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예.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당내 경선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이제 지난 3월경에 당내 경선에서 특정 AB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향후에가 이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그러니까 이 성명서에는 어떤 후보자가 즉각 사퇴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성명서에 연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대했다는 허위 사실을 네이버 밴드 2곳에 게시를 해서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된 사례가 있고요. 예. 또 이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문자 메시지 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AB 후보자 동생이 3월경 선거권이 없어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제 당내 경선에서 AB 후보자를 위해서 지지 호소 및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2회에 걸쳐서 19만 7천여 건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예, 엄청 많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출판 기념회 인력 동원 및 교통비 지급입니다. 이제 23년도 12월경에 이제 제3자가 지인에게 AB 후보자의 출판 기념회에 지인들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행사 당일날 교통비 명목으로 이제 현금 35만 원을 지급한 혐의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최근 고발된 사례가 3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주의를 하셔서 이런 일을 또 안 겪으셔야 되니까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좀 비가 와서 조금 그렇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뭐 거리가 좀 시끌시끌하기도 하고 네. 뭐 많은 분들이 뭐 거리에서 또 뭐 선거 운동도 하시고 오늘부터 본격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공직선거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선거 기간 개시일이고요. 선거운동 기간이 3월 28일 오늘부터 이제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선거 벽보, 선거 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고요. 이제 선관위에서는 전남 도내에 6,400여 곳에
3월 29일까지 선거 벽보를 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가정에는 투표 안내문과 함께 선거 공보를 3월 31일까지 이제 이렇게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선거 공보는 저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책 공약 마당에 게시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명함 같은 거 참 거리에 있으면 많이 받곤 하는데 네. 명함은 후보만 직접 배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도 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후보자 외에도 가능한데 이제 배부자가 제한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이제 만약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후보자가 지정한 한 명이 가능하고요. 또 후보자의 직계 좀비소, 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무장, 사무원,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 보조인, 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한 명, 여기까지 이제 명함을 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명함을 이제 배부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네.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이거는 법의 위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어요. 네.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통한 선거 운동 또 말씀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제일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건데요. 이제 여기도 이제 지정이 돼 있어요. 이제 후보자,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이들이 이제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이나 광장, 이제 또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그 공개 장소를 방문을 해서 지지 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또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다만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통한 선거 운동은 지역구 후보자만 가능하고요. 비례 내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연설 금지 장소나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또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녹음기 녹화기는 이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인데 이 녹음기를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할 때는 또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또 연설이 금지되는 곳이 있어요. 이제 선박이라든가 전기 여객 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또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또 시험소나 의료 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알겠습니다. 공개 장소의 연설 대담 확성 장치 소음 기준은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상 이게 소음 규제를 이제 딱 법에 정해졌어요. 이제 예. 워낙 이제 소음 이렇게 피해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착 확성 장치는 전격 출력 3kW 및 음압 수준 127dB를 초과할 수 없고요. 또 휴대용 확성 장치는 전격 출력 30W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사항은 저희가 다 후보자한테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통해서 다 안내가 되었기 때문에 네. 후보자님 분들도 이거는 다 지켜서 아마 연설 대담이 이루어질 겁니다. 맞아요. 괜히 또 시끄럽게 해서 이게 네. 역효과가 나는 거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가 되고요. 또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은 자동동부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한데요. 다만 이때는 예비 후보자를 포함을 해서 8회를 넘을 수가 없고 또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한 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동부통신 방법으로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또 전송 대행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대량의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는 지켜야 할 사항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라든가 발송 전화번호 및 불법 수집 정보 신고 전화번호, 그다음에 수신거 의사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을 꼭 명시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밖에 선거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그 밖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이제 후보자들은 이제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제 길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가 있는데요. 예. 선거구 안에 읍면 동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후보자와 그 배우자, 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또 이제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 보조인이나 회계 책임자가 이렇게 후보자의 이제 성명이나 사진 이렇게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위도, 마스코트, 표찰 이렇게 소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투표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사전 투표 이야기도 이제 시작이 되기도 하고 유의사항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선은 사전 투표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이제 진행이 되고요. 전남 지역 내에 사전 투표소는 298개, 또 투표소는 806개, 또 개표소는 22개입니다. 이제 유권자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선거일 투표는 4월 10일 날 이루어집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 준비해야 될 것, 준비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유권자분들은 당연히 이제 신분증을 챙기셔야겠죠. 예. 이제 신분증은 이제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그렇게 해야지만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를 하고요. 또 이제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이나 화면 캡처를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실 때 이제 여러분들 유권자분들이 이제 투표 안내문에 명부 등재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등재번호를 이제 가지고 가시면 투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예.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각 가정에 배달되는 투표 안내문에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인 명부 열람 시스템을 이용을 하든가 아니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보시면 투표소 찾기 연결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거권이 없는 그 자녀를 뭐 교육 목적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또 데리고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갈 수 네. 있습니까, 투표소에? 네, 이제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는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투표소와 기표소가 좀 다르다. 다르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찍는데 안으로는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건물로는 같이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같이 들어갈 수 있다. 미취학 아동만 같이 예, 들어갈 수 있다. 네. 신체 장애가 있어서 기표소에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시각장애나 신체 장애가 있어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이제 보조를 위해서 그 가족이나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서 기표소 안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인증샷 같은 거 이야기 한참 또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우선은 이제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가 없어요. 예. 이는 불법이고 표를 이제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표소 안에서는 절대 투표지를 촬영할 수가 없고요. 네. 이제 투표 인증샷을 찍으시려면 이제 투표소 입구 등에서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로 그 용지를 찍으셔서는 안 된다는 것. 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불가다. 네, 알겠습니다. 기표할 때 또 유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서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이제 기표소 안에 기표 용구가 다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용구만 사용을 해서 기표를 해야 되고 이제 또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를 하면은 또 무효고요. 또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또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하면 안 되고요. 또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하거나 또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이런 것도 다 안 되고요.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다 무효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출구조사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예, 그것도 말씀 주시죠. 이제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다만 TV, 라디오 방송국과 일간 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서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출구조사를 할 수 있고 이제 이 경우에도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총선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짚어드렸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윤현정 공보계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이번 주 주제기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여수 MBC의 김단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총선 정리하는 시간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수 MBC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선거구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제 뉴스 보고 결과 접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접하지 못한 분도 계시겠죠. 자, 결과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어디 선거구입니까? 네, 저희 여수 MBC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저희가 실시한 지역구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 선거구입니다. 예. 먼저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음. 갑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후보가 후보 지지도에서 50%, 그다음에 진보당 이성수 후보와 무소속 신성식 후보가 나란히 15%로 나타났고요. 예.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는 7%입니다. 그다음에 을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후보가 61%,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19%, 그다음에 진보당 유현주 후보가 7%로 나타났고요. 이 갑을 두 선거구 모두 없음, 모름, 무응답 비율이 꽤 높습니다. 13%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들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더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또 비례대표 선거도 하잖아요. 예.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당 투표를 해야죠. 그렇죠. 그 비례대표 지지도 관련해서도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갑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이 41%, 더불어민주연합이 26%, 국민의미래 6%, 그다음에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 각각 2%로 나타났고요. 예. 을 선거구에서도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35%였고 더불어민주연합이 29%, 국민의미래 7%, 그다음에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 각각 2%였습니다. 근데 또 한번 눈여겨볼 게 이거는 비례대표를 이제 정당을 어디다 투표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었고 예. 지지하는 정당은 조금 또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먼저 갑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54%, 아까 그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두 선거구 모두 높았잖아요. 예. 근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높습니다. 그 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4%, 을 선거구 같은 경우는 57%로 나타났고, 그 비례대표에서 가장 높았던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갑 선거구가 18%, 을 선거구는 17%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투표 의지와 정당 지지도와의 격차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걸 결국에는 좀 열어봤을 때 얼마만의 차이가 좁혀지느냐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개요 어떻습니까? 이번 여론조사는 저희 여수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3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500명과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선거구별 23.3%와 20.4%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조만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공표 금지 기간 가지고 좀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는.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 정해진 법상에는 선거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때까지 정당 지지도나 후보자 선호도 등에 관한 새로운 여론조사는 공표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지돼 예,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미디어 역시 선거 6일 이전에 실시한 조사만 공개할 수 있는데요. 이 6일 이전에 실시한 조사라는 거를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되고요. 밝혀야 되죠. 밝혀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조금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때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못하는 건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무더기로 발표될 경우에 선거를 목전에 둔 유권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금은 이렇게 금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정보까지 챙겨두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광양의 청년 창업가 지원 사업 관련 취재를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지역마다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제 출입처다 보니까 광양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길래 한번 찾아가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이 사업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2천만 원의 약간 보조금식으로 현금
세금을 지원을 해주고 또 창업 교육까지 전문가 컨설팅에 맞게끔 이제 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까지 22명이 이런 혜택을 좀 받았는데요. 좀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이 22명이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요? 네. 문 닫은 곳이 없어요. 이거는 참 이례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자체마다 청년몰이라는 사업들 되게 많이 했잖아요. 예. 전국적으로. 여수 같은 경우도 청년몰이 있었지만 문 문 닫았어요. 닫았어요. 예. 네. 근데 이런 청년몰 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폐업을 많이 하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광양 청년 창업과 지원 사업을 받은 청년들은 다 지금 폐업하지 않고 다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장사는 잘 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할 게 없어서 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장사가 청년몰에 비하면 예.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청년몰은 한 곳에 뭐 이제 구도심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쪽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곳에 한 군데 모든 입점을 하게끔 해놓은 사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광양 같은 경우는 입지 선정을 본인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할 수 있다 보니 예.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 창업 교육도 그 창업할 때, 그러니까 초창기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 멘토를 연결을 해주다 보니 예. 이게 당연히 이제 폐업을 막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예. 오히려 이 광양의 청년 창업 관련 지원이 또 선례가 돼서 다른 지자체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여수 MBC의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들으셨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여정이 시작이 되면서 지역 곳곳에 선거운동원들은 비옷을 입고 또 선거운동을 하셨어요. 네. 정말 보니까 총선이 다가왔구나라는 거, 선거가 다가왔구나라는 거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 총선 앞두고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다수 지역구 후보자들이 선거 토론회에 불참하면서 이 유권자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어떤 후보가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만 남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를 위해 후보자 TV 토론회가 마련됩니다. 이 TV 토론회 통해서 후보자는 지지층을 다지고 유권자들은 후보를 더욱 세밀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예. 이 호남에서는 본선을 치르기 전 중요한 것이 민주당의 경선이라고 할 만큼 이 경선에 대한 관심도 높기에 이 경선 TV 토론회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경선을 앞두고도 여수 갑과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등의 이 두 곳 본선이 아니란 이유로 일부 후보자들이 불참하면서 선거 토론회가 무산됐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선에 가면은 법정 토론회는 있어요. 네. 그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은 그 전에 이 당 경선도 원하면 토론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한다고 해서 못 하는 경우들도 이제 방송사 주간 토론회가 많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후보들의 TV 토론회 불참에 대해서 지역 유권자분들 뭐 좋은 말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민들은요, 경선 본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TV 토론회 불참은 후보자의 의무를 무시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유권자들은 1시간 남짓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한지 그들이 생각하는 정책, 공약 등을 유일하게 집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후보자의 편의에 대로 결정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을 해버린다. 그렇죠. 예. 특히 민주당 경선이 본선만큼 중요한 지역에서 이 경선을 앞두고 TV 토론회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든 자신이 불리한 점을 빠져나가겠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화가 나네요. 왜 다른 사람들 못하게 앞에서 있잖아. 지금 짜고 치는 고수도 많이 해 그거. 토론을 해야지. 토론을 이 시민들이 알 거 아닙니까? 공약을 아무 공약도 없이 그러면 나 찍어주시오. 그건 좀 말이 좀 그렇지 않아요? 진짜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그런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나가서 말 실수해보면 또 그 여론 비판이 또 그 쏟아질 건데 차라리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내가 가서 그
당신 데크 같으면 왜 나가? 그게 괘씸하죠. 그러니까 그게 왜 알 권리를 무시하냐 그 말이에요. 당신 광학이 뭐냐? 그걸 알아. 뒤에 뭐 당신이 이렇게 한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광학 하는 다 없이 이게 뭐냐 이렇게 말을 듣지만 나는 아무 공격 안 했다. 그 시민들 무시하는 거지. 나는 아주 괘씸해요. 엄청나게 시민 알 권리 무시하는 정도를 왜 국회에 올라가 시켜줘야 되냐? 이 인터뷰 편집하시느라 고생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제 오후 여수 MBC에서 주간으로 여수 을 총선 후보자 본선 초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본선 앞두고 저마다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지역 현안들에 대한 공방을 펼쳤는데 본선 토론회도 물론 법정 토론회는 응하겠습니다만 네. 방송사 주간 일부 토론회에 불참하는 지역구도 꽤나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선관위 주간 법정 토론회가 아니더라도 방송사 주간 토론회에 불참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 일부 선거구의 선거 토론회가 무산될 예정입니다. 이 불참 후보자들은요, 지역 선거 운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당 경선과 본선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토론회 불참을 예고했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네. 예.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일부 후보자들의 토론회 불참은 토론회 무산까지 이어지면서 이 지역에 몇 안 되는 군소정당 의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데요. 이 군소정당 후보들은요, TV 토론을 통해서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준비했는데 무산되면서 실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네. 본선 앞둔 상황에서 일부 후보들의 TV 토론회 불참에 대해서 특정 정당의 텃밭이라는 이유로 당선을 믿고 본다는 인식이 많은데 뭐 이런 데서 빚어진 잘못된 행보다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네, 시민들은요, 지역 정치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 이 후보들의 정책, 공약보다 정당에 더욱 초점이 맞춰지는 데 비롯된 선거에 잘못된 현상을 얘기합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나와야지 자기 의견을 내고 사람들도 들어보고 싶은 마음 그것을 들어볼 수가 있는 기회잖아. 근데 안 나와? 안 보더라도 토론은 필요하지. 누군가는 보지. 누군가는 보지. 그냥 누가 나와도 그냥 나오고 누가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나물이 그 나물이고 어차피 민주당이 될 건데 뭐 관심이 있겠어요. 다음을 봐서라도 이번에 예를 들어서 안 된다 하더라도 그분이 또 나중에 나왔을 때 저분이 그때 보니까 참 뭐 똑똑하더라 야무지더라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알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면은 좀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토론은 필요해. 근데 그런 거 다 중간에 없애버리고 민주당이라는 그런 큰 권력을 가지고 나와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 왜? 100% 자기가 당선됐다고 그런 거 갖고 안 돼. 100% 되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볼게 돼. 전부 다 민주당이지. 너무 다 당 거적을 믿고 그래 본 거야. 이 거리 유세를 하고 수많은 명함을 나누며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고 얘기한 후보자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는 이중적인 행보인데요. 유권자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의 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와 노래 준비해 오셨습니까? 먼저 총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10일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의 주인공을 가릴 4월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오늘 0시부터 오른 건데요.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9일 밤 12시까지 13일 동안 여야가 진검승부에 나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비가 내려서 그렇기는 했습니다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아무래도 거리의 풍경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후보들 마이크나 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전통시장 등 군중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여야 대표는 물론이고 너나 할 것 없이 생목으로 목이 쉴 만큼 소리를 질러왔습니다. 또 마이크를 잡고 무심코 선거운동성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 경고를 받은 후보도 있었고요. 오늘부터는 마이크를 동원한 유세가 가능해진다는 건데 다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고요. 육성연설과 녹화기는
소리 없이 화면만 표출할 경우에는 밤 11시까지 가능합니다. 예, 비가 왔지만 그래도 유세 차량, 거리에서 율동하시는 선거 사무원분들도 간혹 보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신 것처럼 거리 풍경도 다채로워집니다. 선거 벽보도 이제 게시가 됐고요. 이보다 먼저 각 지역에는 홍보 현수막도 달렸습니다. 각 당의 로고송과 선거 사무원들의 율동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거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권자의 선거운동 가능 범위 역시 달라집니다. SNS 등을 통한 특정 후보 지지 호소 글은 물론 영상 업로드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품은 본인 돈으로 마련을 해야 되고 가로와 세로 높이 25cm 이내의 크기로 제한됩니다. 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힌 글을 공유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사전투표도 시작된 곳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외국민투표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다음 달 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 다음 달 2에서 5일까지는 선상투표가 진행되고요. 사전투표 기간은 다음 달 5에서 6일 이틀간인데요.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2주 정도 남았는데 총선 지금부터 유권자로서 또 누굴 뽑을지 잘 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자, 요 이야기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선거송으로 이만한 노래가 없겠죠. 프로듀스 101의 핑미 준비했습니다. 네,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 이번 주 이 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듀스 101의 핑미 듣고 왔고요. 자, 다음 이야기는요. 네, 이번엔 국제뉴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볼티모어 항구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 소식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화요일 새벽 미국 동부 볼티모어 항구에서 컨테이너 선박이 다리 기둥을 들이받으면서 초대형 교량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실종돼서 사망자로 잠정 분류가 된 상태고요. 볼티모어 항구는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정말 교량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영상이 참 충격적이던데 그래도 차량 통행은 미리 막아서 희생을 최소화했다죠. 네, 맞습니다. 사고 경위를 좀 보시면 볼티모어 항구를 출발하는 싱가포르 선적 달리호가 30분 만에 갑자기 동력을 잃고 항로를 벗어났고요. 새벽 1시 반쯤 다리와 충돌을 했습니다. 충돌 직전에 선박은 긴급 조난 신고를 해서 충돌에 대비를 했고요. 교량을 통제할 걸 요청했고 경찰은 2분 만에 다리로 향하는 그 일반 차량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들에게도 알리겠다고 무전을 보냈지만 바로 몇 초 뒤에 교량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8명이 차량과 함께 추락을 했고요. 이 중 6명은 사망을 한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시신 수색과 인양을 진행 중입니다.
선박의 전력에 왜 문제가 생긴 건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당국은 테러나 의도된 범죄로 볼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이 문제가 이 볼티모어 항구가 미국 내 자동차 수출입 처리량 1위 무역 관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붕괴된 그 교량이 수로를 막으면서 항만 운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볼티모어 항은 작년 한 해 미국 항구 중 가장 많은 75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입할 정도로 핵심 무역 관문인데요. 이번 사고로 항구가 폐쇄가 되면서 미국 내 공급망에 중대하고 또 장기적인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바다 위에서의 사고가 국내외 할 것 없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국내에서도 사고가 있었어요. 네, 어제 동해에서 해군 고속정이 사격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부사관이 바다에 빠져 긴급 구조가 됐지만 끝내 숨졌고요. 이 외에도 지난 12일 우리 지역 여수에서도 선박 전복 사고로 선장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9일에는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20톤 규모의 어선이 전복되면서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또한 해남 해상에서도 지난달 15일에 비슷한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국내 사고의 경우에는 봄철 변화무쌍해지는 바다의 날씨 때문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해양 기상이 나쁠 경우에는 무리한 출항은 자제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아무쪼록 바다에서 더 이상 사고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또 작업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작업자 선원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 듣고 마무리해볼까요? 1977년 발매된 랜디 뉴먼의 5집 수록곡인데요. 볼티모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eat up little seagull on a marble stair, trying to find the ocean, looking everywhere. Hard times in the city, in a hard time by the sea. Ain't nowhere to run to, there ain't nothing here for free. Hooker on the corner, waiting for a train. Junk lying on the sidewalk, sleeping in the rain. And they hide their faces, and they hide their eyes, 'cause the city's dying. 네, 3월 28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요. 별다른 피해가 없으셔야 될 텐데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